일단 거기 1번에 뭐라고 써져 있어? 일반각. 어디 갔지? 잠시만. 자, 봅시다.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1번 뭐라고 돼 있다? 일반각이라고 되어 있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썼었던 각도라는 걸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하겠다는 건 거야. 오케이. 자, 뭐라고 써져 있어? 일반각 해놓고서 괄호 1 한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시초선과 동경 돼 있잖아. 맞지? 이런 건 그냥 용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시면 돼. 그리고 사실 얘가 그렇게까지 엄청 중요한 개념이라던가 그런 건 아니야.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딱 써놓고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면 요 각도는 몇 도? 30도. 그렇게 읽잖아. 맞지? 그 다음에 뭐 막 이렇게 딱 그려놓고 이걸 딱 표시해. 그럼 몇 도야? 90도. 항상 이런 식으로 했었지. 맞아? 근데 그려져 있는 각도를 그냥 크기만 언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는 건 각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0에서부터 우리가 직접 만들어 간다 생각하면 돼. 이해되겠니? 그럼 이런 겁니다. 잘 봐. X축의 양의 방향이 딱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거기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돌리는 거야. 얘를 돌려서 이렇게 돌려. 오케이? 이렇게 돌리면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으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다가 딱 멈춰 했을 때 멈출 수 있지. 맞아? 그리고 그때 각도를 딱 재보니까 얘가 몇 도야? 얘가 딱 30도라고 했어. 오케이? 자,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앞으로 우리는 각도라는 걸 얘기를 할 때 누군가가 각도를 재서 그려놓은 걸 보고 저건 30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 시작점을 이렇게 서서 내가 반시계로 30도가 될 때까지 얘를 돌리고 멈추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몇 도가 만들어지는 거야? 30도가 만들어지는 거지. 내가 30도를 그려내는 거잖아.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발 지점이라고 말했던 요거 X축의 양의 방향 얘를 우리가 앞으로 시초선이다 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알겠니? 여기서부터 누구를? 선 하나를 눕혀놓고서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로 이렇게 돌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돌아가는 놈. 이 돌아가는 놈, 이놈의 이름이 동경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앞으로 30도를 그리겠다. 그럼 어떻게? 시초선을 시작해서 내가 30도가 될 때까지 동경을 돌리는 거야. 반시계로. 그러다가 30도가 됐을 때 동경을 딱 멈춰. 그러면 딱 멈췄을 때 이 노란색 동경이 나타내는 이 각도. 이게 몇 도? 이게 30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겁니다. 이해되겠니? 뭐 딱히 크게 어려운 건 아니야. 내가 만약에 90도를 그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무슨 선에서? 시초선. 이게 뭐라고? X축의 양의 방향. 여기에서 누구를 동경을 어디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언제까지? 90도가 그려질 때까지 이 노란색 동경을 돌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다가 90도가 될 때쯤 내가 탁 멈췄어. 그럼 얘가 멈출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동경이 시초선으로부터 요 각도 얘가 얼마? 얘가 90도가 될 때 딱 동경을 멈췄잖아. 그러면 이 동경을 뭐라고 불러? 얘를 90도를 그려내는 동경이다.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건 거야. 이해되겠니? 내가 얘를 딱 가운데를 잡고서 원을 그듯이 잡고 동경을 막 돌려. 이렇게 돌리다가 한 바퀴를 돌아서 왔어. 이렇게 한 바퀴를 딱 돌아서 어디? 일로 딱 도착을 해서 여기를 딱 맞춰. 그러면 이거 몇 도야? 몇 도야? 360도지. 이게 그냥 36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겠니? 이해돼 안 돼? 자, 그리고서 이제 문제를 거기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뭐라고 되어 있니? 시초선과 동경 해서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점 O를 중심으로 회전할 때 반시계로 회전하는 거야. 그랬을 때 반직선 OX를 시초선, 출발 지점이지.
반직선 OP를 동경. 내가 직접 돌리는 놈이 동경인 거야. 알겠지? 알겠어? 그러면 일반각이라는 건 뭐냐? 자, 이런 겁니다. 그냥 30도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가 각도를 어떻게 한다고? 내가 직접 그려낸다고. 누굴 돌려서? 누굴 돌려서? 동경을 돌려서. 맞아? 그러면 이럴 수가 있잖아. 자, 시초선이 이렇게 탁 있어. 동경을 내가 돌릴 거야. 자, 색깔을 맞춥시다. 시초선이 이렇게 딱 있고요. 동경을 돌릴 건데 내가 30도까지 딱 60도까지 동경을 올린 다음에 딱 멈췄어. 그럼 여기 몇 도야? 60도지. 맞아? 그러면 이 노란색,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는 몇 도? 60도. 근데 내가 반시계로 지금 보면 얘 원점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돌잖아. 그럼 내가 한 바퀴를 돌고 와서 60도를 돌려도 돼, 안 돼? 그럼 몇 도야, 이거? 잘 봐. 내가 여기서 동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렸어. 몇 도야? 여기 멈췄어. 몇 도야? 360이야. 거기서 얼마만큼 더 올라가? 60을 더 올라가. 그럼 몇 도야? 얼마야? 얼마야? 아니. 동경이 그려낸 각도를 말하는 거야. 한 바퀴를 돌았으면 몇 도를 그렸어? 360 그렸지? 거기다가 60을 더 그리는 거야. 그럼 몇 도야? 42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잘 봐라. 60도를 그렸을 때 동경이 멈춘 위치랑 420도를 그렸을 때 동경이 멈춘 위치랑 내가 이 동경을 두 바퀴 돌렸어. 그러면 지금 몇 도 그렸어? 2 바퀴 돌렸으면 몇 도를 그린 거야? 720을 그렸지? 그리고 60을 더 올라갔어. 그럼 몇 도야? 780을 그리느라 멈춘 동경의 위치나 같아 달라? 같겠지. 이거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안 돼? 원 하나를 두고서 선을 계속 그 자리에서 돌리고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하나의 각도가 정해지고 그거에 360을 더할 때마다 동일한 위치를 동경이 지나갈 거 아니야. 이거 이해된다 안 된다? 이해돼 안 돼?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누가 선 하나 딱 그어놓고 자 이거 시초선이야. 알겠지? 자 딱 했을 때 지금 눈에 보이는 얘가 한 30도래 라고 했을 때 이 동경 얘가 무조건 30이다 라고 해도 돼 안 돼?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뭐일 수도 있는 거야? 390일 수도 있는 거야. 한 바퀴 돌고 와서 30을 돌렸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아니면 두 바퀴 돌고 왔을 수도 있잖아. 두 바퀴 돌았으면 얼마야? 750인 거지. 세 바퀴 돌았으면 얼마야? 1080에서 30까지 더 올라가야 되니까 121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경 하나를 띡 그려놓고서 얘가 그리는 각도가 얼마냐라고 하면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정확한 값은 몰라. 왜? 몇 바퀴 돌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식으로서 표현을 하자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지금 뭐가 문제였어? 몇 바퀴 돌았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였잖아.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하자는 거지. 여기 나타내는 동경, 요 각도를 내가 뭐 알파도라고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이 동경의 위치가 나타내는 게 90도보다 작은 놈으로 치면 알파는 맞긴 한데 내가 얘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요 알파에다가 뭘 해? 바퀴수를 그냥 더해주면 되잖아. 한 바퀴가 몇 도야? 360도야. 그리고 몇 바퀴 돌았는지를 표현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뭐? 그냥 n 이렇게 해주면 n 바퀴 돌았고 얘를 그려낸다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이해되겠어?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걸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일반각 2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 중요한 거는 각 XOP의 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 된 단 n은 정수래 자연수래? 정수야 자연수야? 얘는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야. 왜? 왜 자연수가 아니야? 우리는 각도를 그리기만 하면 되지. 그러면 동경을 반시계로 돌리는 게 양의 방향이야. 근데 반대로 돌려도 여기에 도착시킬 수는 있어 없어? 도착시킬 수 있잖아. 대신에 부호만 뭐야?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거야. 알겠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동경이 도착한 위치만 보면 돼. 알겠니?
결국 얘가 도착한 위치가 알파도를 얘를 표현하는 건 맞아. 다만 내가 몇 바퀴를 돌고 왔는지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자, 이런 겁니다. 내가 여기다 45도라고 했어. 근데 이 동경이 나타내는 건 45도인지 한 바퀴를 돌고 45도인지 5바퀴를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이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된다고? 뭐라고 한다고? 45도는 맞는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360도 곱하기 n 이러면 저 각도에 대한 일반각이 된다는 건 거야. 이해되겠니? 이해돼 안 돼? 되겠어? 자, 그러면 딱 한 페이지를 넘겨봅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보면 자, 거기 보면 개념 확인 문제 1번 있지? 맞아?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내가 풀어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 OX라고 하는 시초선과 동경을 했을 때 얘가 120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 문제에서 뭐 하래? 뭐 하래? 그 OP, 이 동경이 그려내는 각도를 일반각으로 표현해봐라 라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쓰는 거라고요? 어떻게 쓰는 거라고? 어쨌든 120도가 기준은 맞아.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만 해주면 끝인 거라고 그냥. 오케이? 몇 바퀴인지 모르겠는데 n 바퀴 돌고 나서 어쨌든 120도로 도착을 했다. 이 말인 거야. 누가? 누가? 동경이. 이해되겠니? 자, 2번 뭐라고 되어 있어? 2번 뭐라고 되어 있어? x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여기가 45도 이렇게 되어 있지. 맞아 아니야? 맞니 아니니? 그러면 여기가 45는 맞으나 우리는 항상 양의 방향은 시계 반대야 아니면 시계 방향이야? 시계 반대. 그러니까 기준을 어차피 반대로 잡자고. 자, 이만큼이 몇 도야? 이게 45라며. 그럼 이만큼은 몇 도인 거야? 315지. 그러니까 이 동경을 나타내는 기준이 몇 도라고? 기준이 몇 도라고? 315도. 그리고 내가 얘를 한 바퀴 돌고 왔는지 두 바퀴 돌고 왔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뒤에 이것만 붙이면 끝인 거라고. 이러면 이게 요놈에 대한, 이 동경에 대한 일반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일반각을 구하시오. 이딴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저런 개념이구나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 알겠어? 일반각이 뭐냐라고 하면 뭐라고 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식으로 표현만 해주면 이게 그냥 일반각이야. 이렇게만 받아들여도 돼. 알겠니? 여기서 가져갈 건 쟤만 있으면 됩니다. 뭐? 앞으로 우린 각도를 누군가 띡 그려놓은 걸 각도기로 재는 게 아니라 뭐? 시초선으로부터 누구를 돌린다? 동경을 돌린다.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로 돌린다. 이것만 있으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호도법이라는 걸 합니다. 자, 보세요. 결국 핵심은 이건데, 자, 호도법. 얘는 어딜 보면 되냐면, 자, 일단 그 호도법에서 괄호 1번에 호도법 해가지고 막 그림 그려져 있지. 맞아? 그 밑에 괄호 2번 호도법과 60분법이라고 써져 있다 안 써져 있다? 써져 있지? 그리고 그거 밑에 조그맣게 참고해가지고 도를 단위로 각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60분법이라고 한다고 써져 있어 안 써져 있어? 자, 거기부터 보세요. 거기 밑줄을 그려보면 무슨 법이래? 60분법이래. 맞지? 맞아?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고 있었던 거야. 뭐라고 읽어? 뭐라고 읽어? 뭐라고 읽어? 뭐라고 읽어? 90도라고 읽지. 이렇게 몇 도라고 하는 걸 60분법이다라고 읽는 건 거야. 알겠니? 얘는 그냥 각도를 표기하는 방식이잖아. 이걸 바꾸겠다는 거야. 알겠니? 이제 어떠한 각도를 표현할 때 몇 도라고 안 할 거라고요. 알겠니? 그러면 어떻게 바꿀 거냐? 자, 이제 위를 보시면 호도법 해고서 뭐라고 써져 있어? 뭐라고 써져 있니? 원 하나가 탁 그려져 있지. 맞아? 그리고 뭐라고 돼 있니? 원이 그려져 있고 중심이 돼 있고요. 뭐라고 돼 있어? 반지름 얼마?
반지름이 r이야. 그럼 이제 뭘 할 거냐?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잘 보세요. 반지름이 r이면 호의 길이를 r이랑 똑같은 길이가 되게 호의 길이가 r이 되는 그 지점에서 딱 멈출 거야. 오케이? 뭐 그런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걸 어떻게 뭐 자로 재는 잘 재서 이 호의 길이가 r이 되게 해주는 지점을 딱 멈춰. 그때랑 중심을 연결해주면 부채꼴 하나가 그려져 안 그려져? 그려지겠지? 맞아? 그랬을 때의 그놈의 중심각 요걸 내가 알파라고 표현을 해볼게. 오케이? 지금 그림 그 얘기를 하는 건 거야. 오케이? 반지름이 r인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은 길이를 호의 길이로 하는 그러한 부채꼴을 한번 그려본 거야. 그냥 알겠니? 그냥 그려본 거야. 뭐라고 돼 있어 책에? 뭐라고 돼 있니? 뭐라고 돼 있습니까? 호도법 한 거 뭐라고 써 있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 지금 여기 했지? 맞아? 그놈의 중심각의 크기는 그게 누군데? 중심각이 누군데? 이 알파 이놈은 뭐래? 반지름의 길이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뭐 당연한 거겠지.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일정한 크기의 각을 파이분의 180도다 라고 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네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 이거 중학교 수학 아니야?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과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자, 잘 봐. 지금 내가 그려놓은 이 빨간색 부채꼴이랑 이 빨간색 부채꼴을 포함하고 있는 이 전체의 원 얘네들의 비율을 한번 보자고. 자, 중심각은 어떻게 돼? 이 빨간색에는 중심각이 몇 도? 알파도. 오케이? 오케이? 원은 중심각이 얼마야? 360도. 맞지? 얘는 빨간색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얼마? R. 맞지? 원 전체의 호, 즉 원주의 길이 얼마? 2파이 R. 이 비율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비례식을 세워보면 어떻게 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360도 곱하기 R은 뭐랑 같아? 알파도 곱하기 2파이 R이랑 같을 거잖아. 그러면 R이 이렇게 싹 날아가지. 맞아? 그 2로 싹 날리면 어떻게 돼? 이거 얼마 남아? 180 되니? 맞아 아니야? 그러면 얘를 우리가 정리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돼? 알파도는 어떻게 돼?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됐지. 여기까지 된다 안 된다? 되겠지? 그냥 비례식 푼 거야. 그랬을 때 이 알파가 누구라고? 알파가 누구라고?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 중심각의 크기잖아. 근데 그게 뭐였어? 파이분의 180도가 된 거야. 그래서 얘를 내가 어떻게? 이거를 그냥 자, 얘 1로 정의합시다 라고 한 거야. 오케이? 거기서 말하는 게 이거야. 자, 얘를 1 라디안이라고 내가 앞으로 정의를 하겠다. 즉, 파이랑 180도를 같은 걸로 보겠다. 오케이? 알겠어? 그렇게 보자라고 한 건 거야. 그렇게 얘를 등장시킨 거야. 알겠니?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등장 배경이 이렇게 된 거야. 아니 갑자기 뭐 라디안이 뭐고 뭐 파이가 뭡니까? 이 얘기를 하잖아. 그게 이렇게 배경이 된 거야. 자, 거기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그 알파도는 일정하다며. 맞아? 이 일정한 각의 크기를 파이분의 180도라고 하고 얘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하자. 그렇게 부르겠다는 거야. 알겠니? 그랬을 때 이것을 단위로 하여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한다. 자, 잘 봐. 내가 맨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우린 지금까지 각도를 무슨 법으로 불러왔어? 60분법으로 불러왔어. 이걸 내가 언제 어떻게 하겠다 했어? 다른 방법으로 각도를 표현하겠다 했지. 그 방법의 이름이 호도법인 거야. 알겠어? 내가 앞으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호도법으로 바꿀 건데 호도법으로 각도를 표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얘를 기준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파이와 180도를 같은 걸로 봄으로써.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잘 봐. 30도는 몇 파이겠어? 잘 봐. 파이와 180도를 똑같은 걸로 보는 단위로 바꿔버린 거야. 그러면 30도라는 건 180도에 얼마를 곱한 거야?
얼마? 180에 6을 곱하면 1080 아니야? 얼마 곱한 거야? 얼마? 속삭이지 말고 크게 말해라. 얼마야? 6분의 1.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30도를 6분의 파이라고 표현을 하겠다는 거야, 이제. 이해되겠니? 알겠어? 내가 이제 45도를 몇 파이로 표현하겠다는 거야. 180이 45가 되려면 얼마 곱해야 돼? 그러니까 4분의 파이가 앞으로 나는 45도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60도는 180도에 얼마 곱해야 돼? 3분의 1 곱해야 돼. 그래서 60도를 앞으로 3분의 파이로 표현하겠다는 거야. 알겠니? 90도라고 하는 건 180도에 얼마 곱해야 돼? 2분의 1. 그래서 앞으로 90도를 2분의 파이로 표현하겠다는 거야. 이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써오던 60분법에 있던 모든 각도들을 어쨌든 파이로서 표현이 돼야 안 돼? 되긴 되는 거야. 왜? 180도랑 파이를 똑같은 걸로 보는 단위로 가져왔기 때문에 난 이제. 그리고 걔를 이제 호도법이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야. 이해되겠니? 이해돼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뭘 하려는지 알겠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 그러니까 봐봐. 사실 너네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도 여기 있는 과정 아무 쓸데 없어. 호도법 가르쳐 줄 때 이거 언급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 왜?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거든, 문제 푸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이것만 있으면 돼. 알겠어? 30도는 몇 파이? 6분의 파이. 60도는 몇 파이? 이것만 알면 돼, 사실.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어. 어디 가가지고 무슨 뭐 호도법이 왜 등장했는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알겠지? 그냥 아 그렇구나 듣기만 하고 너네 이거 계산만 할 줄 아시면 된다고. 알겠니? 근데 그건 있어야지. 이걸 왜 해? 난 60분법을 쓰면서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걸 왜 하냐고. 쓰잘데기 없이. 이걸 왜 해? 왜 하겠어? 이 단어 명이 뭐야? 삼각. 함수지. 그러면 잘 봐라. 여태까지 우리는 뭐 했어? 3-2에서 삼각 B 했지. 삼각 B가 뭐야? 사인 30도, 뭐 코사인 60도,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30도, 60도 얘네들은 뭐라고? 이거 값이야? 숫자야 이거? 도라고 하는 게 숫자니? 아니지. 내가 아까 뭐라 했어? 60분법은 뭐야? 그냥 각도를 표현하기 위한 표기 방법이야, 방법. 숫자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이걸 우리가 30도 정도 되니까 그냥 30도라고 하는 표기 방법이잖아. 근데 30도를 6분의 파이라고 하는 순간 파이는 뭐야? 이거 너네가 아는 그 파이야. 3.14. 왜? 애초에 거기서 등장한 거잖아. 3.14이기 때문에 얘는 표현법이야, 숫자야. 숫자야. 그럼 이제 우리는 사인, 코사인 하나 더 뭐 있어? 탄젠트. 요 안에 요 칸에 더 이상 숫자도 아닌 표현법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집어넣을 수가 있어? 하나의 실수값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된 건 거야. 이해되겠니? 모든 각도를 실수로 표현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뭘 해? 실수를 집어넣었어. 그럼 뭐가 가능해져? 그래야 함수를 그릴 거 아니야. 함수를 그릴 거면 기본적으로 정의역은 뭐여야 돼? 실수여야 돼. 보통, 그러니까 물론 뭐 로그 함수처럼 특수한 함수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잖아. 근데 여태까지 우리는 삼각비 안에다가 뭐만 넣었어? 숫자가 아닌 각도의 표현법만 넣었기 때문에 함수를 그릴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왜? 정의역이 실수가 아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어떻게? 모든 각도의 표현을 실수 표현으로 바꿔버린 거야. 왜? 그래야 정의역을 실수로 잡을 수가 있고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으니까. 이해되겠니? 문제를 푸는데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게 되는지 등장 배경 이런 거 풀어본 적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야. 다만 알고는 있으시라고요. 처음 배우는 거니까. 알겠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겠지. 뭐 하겠어? 사인 30도가 얼마야? 이거 얼마야 이거? 이걸 눈을 피한다고? 이거 얼마야?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사인? 뭐 6분의 파이 구해라. 그럼 이거 얼마야 이거? 2분의 1인 거고. 이것만 할 줄 알면 된다고요 이제. 알겠지? 아시겠어? 자 어쨌든 호도법이란 건 이런 거야. 뭐 평생을 60분법을 써오던 우리가 어떻게 180도라고 하는 놈과 파이라고 하는 실수를
같은 걸로 보는 단위로 바꿔버렸더니 모든 도로 표현되어 있던 놈들을 파이를 이용해서 하나의 실수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 거야. 되겠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한다? 이제 삼각함수라는 걸 함수로서 정의를 할 거야. 알겠어? 자, 그 전에 마지막. 그 밑에 보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라는 거 있다 없다? 자, 그거 한번 봅시다. 걔는 아주 희소식이다. 희소식이 뭐겠어? 그냥 그 공식 외우면 끝입니다. 너무 좋지. 외우면 끝이야.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배경은 봐야지. 자, 호의 아니 부채꼴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자, 그러면 봅시다. 이렇게 탁 있어. 딱 있고요. 이렇게 딱 있어. 맞니? 자, 잘 봐. 거기 그림 그대로 불러봐. 반지는 뭐라고 되어 있어? R이라고 되어 있어. 호의 길이 뭐라고 되어 있어? L이라고 되어 있지. 맞아? 뭐라고 되어 있어? 이거? 뭐라고 되어 있어? 세타라고 되어 있지. 맞아? 이거 세타. 이제 글을 보세요. 글 봐. 그 그림 왼쪽에 뭐라고 있어? 반지름 길이가 R,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하고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어? 라디안. 지금 우리가 여기서 외우는 이 공식은 무조건 각이 라디안으로 표현이 됐을 때만 쓰는 거야. 뭐 밑에 보면 뭐 2분의 1, RL, L은 R 세타게 써져 있잖아. 이거를 갑자기 너네가 중학교 수학 문제집을 들고 와서 거기 막 60도라고 써져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 대고 이거 했는데 이거 답 안 나오는데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라디안으로 고쳐져 있는 상황에서만 쓰는 거야. 알겠지? 라디안이라는 건 우리는 인지만 하고 있고 어차피 얘는 생략할 거야. 그럼 뭘 보면 라디안이라고 봐? 각도가 파이로 표현되어 있으면 써도 된다는 건 거야. 이해되겠지? 자, 어쨌든 그랬을 때 아까 여기서 했던 비례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자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보자. 일단 L부터 갑시다. L이 뭐라고? 호의 길이. 뭐라고 써져 있어? L은 뭐라고 써져 있어? R 세타라고 되어 있지. 맞아? 자, 가봅시다. 부채꼴과 전체 원을 볼 거야. 오케이? 자, 부채꼴에서 누구? 누구 봐야겠어? 누구 봐야겠어? 누구 봐야겠어? 세타부터 봅시다. 자, 요 세타가 있잖아. 세타가 무슨 각? 중심각. 오케이? 오케이? 맞아. 나 지금 뭐 확인할 거야? 무슨 길이? 호의 길이. 그러면 어떻게 해? 자, 이것부터 씁시다. 1라디안이라는 건 누구랑 누구랑 같은 걸 보겠다고요? 그러면 자, 180도와 파이의 비율을 봤을 때, 오케이? 180도 대 파이는 x도 대 세타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이거 지금 내가 무슨 비례식 쓴 거야? 무슨 비례식 쓴 거야? 잘 봐. 180도와 파이를 동일시하는 걸 내가 1라디안으로 보기로 했잖아. 얘가 나타내는 건 60분법이야. 얘가 나타내는 건 호도법이야. 이 세타는 라디안이기 때문에 호도법이라 했지. 얘는 누구야? 얘 지금 60분법이야. 이걸 왜 세워놨어? 왜냐면 우리 지금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 너네가 아는 거 불러봐. 그러니까 너네가 아는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을 불러봐. L은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알파도 할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아는 거잖아. 여기서 이 알파 이게 뭐냐고 이거 호도법이야 아니면은 60분법이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여기 있잖아. 여기에서 얘를 변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비율을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쓴 거지 지금.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어떻게 되니? 비례식 풀면 파이 곱하기 알파도는 얼마? 180도 곱하기 세타. 오케이? 그러면 알파도가 뭐야? 파이분의 180도 곱하기 세타잖아. 그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겠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알파도라고 하는 60분법 각도를 뭐해? 세타라고 하는 지금 라디안으로 바꾼 거 아니야. 이해되겠니? 그럼 어떻게 되겠어? 2파이 R 곱하기 얼마?
360도 파이 분의 180도 세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되겠니? 그러면 이 180도, 360도 약분되지? 파이 날라가지? 누구만 남아? R하고 세타 남지? 아, 그래서 세타가 라디안이었으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60분법 공식이 라디안으로 세타를 바꿨을 때 R세타만 남는구나. 이렇게 유도가 됐다라는 건 거야. 내가 알고 있는 60분법 공식에서 그 60분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각도 얘만 라디안으로 바꿔줬더니 약분될 거 다 약분되면서 얘만 남더라. 그래서 라디안으로 각도가 표현이 되어 있을 때 호의 길이는 그냥 각도랑 반지름 곱해버리면 되더라. 이렇게 유도가 됐다라는 건 거야. 알겠지? 여러분들은 결과를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알겠어? 자, 이쪽은 개념을 배울 때는 뭔가 어려워 보이고 막 저게 뭔 소리야 할 수 있지만 정작 문제를 풀 때는 그냥 공식 주어진 조건 때려 박으면 끝납니다. 문제가. 알겠어? 자, 넓이도 마찬가지. 넓이 어떻게 되겠어? 아까랑 똑같아. 180도 대 세타는 몇 대 몇? 알파도 대 뭐? 뭐 해서 할까? 뭐라고 썼었죠? 아, 여기가 파이여야지. 파이 대 여기가 세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갑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알파도 60분법. 맞아? 마찬가지로 이 알파도가 뭐라고요? 얘가 뭐였어? 파이분의 180도 세타였지. 이거 비례식 풀어보니까. 맞아? 그럼 또 어떻게 돼? 파이가 싹 날아가고요. 맞지? 180도랑 360도가 남으면서 여기 2가 탁 남고요. 맞아? 그럼 뭐가 남아? 2분의 1 뭐? R 제곱 세타가 남지. 맞아? 그리고 R 세타가 뭐였어? L이었지. 그래서 2분의 1 RL 이렇게 넓이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은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 RL 뭐 이렇게 됐다는 거지. 알겠어? 나는 지금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바뀌는 걸 보여줬고 그로 인해서 60분법으로 우리가 구해오던 부채꼴의 넓이와 공식을 호도법으로 어떻게 각도의 표현법을 바꿈으로써 공식이 바뀌는 걸 보여준 거야.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L이더라. 오케이?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이고 반지름이 6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라. 아니면 호의 길이를 구해라. 그럼 호의 길이 얼마? 그냥 2파이.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알겠니? 넓이 얼마? 2분의 1 RL. 그래서 넓이 얼마? 6파이. 그냥 이거 하면 끝인 건 거야. 알겠지? 알겠어? 되겠니?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각함수를 시작하기 위해서 알아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한 장을 넘어갑니다. 아니지, 너네 넘어가면 안 된다. 오른쪽 페이지 봐라. 여기까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뭘 하냐? 삼각함수라는 걸 정의를 합시다. 자, 우리는 삼각비를 삼각함수로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되었다. 뭐 덕분에? 호도법을 통해서 모든 각도를 실수의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서. 오케이? 자, 함수의 정의가 뭐야? 함수의 정의가 뭐야? 공통수학 2에서 해온 거잖아. 함수라는 것의 정의가 뭐야? 뭐라고? 원이 왜 이래? 함수의 정의 뭐야? 서연아 뭐니? 강서연아 뭐니? 오늘 왜 이래?
네네. 한 x 값을 y 값 하나씩. 중요한 건 그 다음 단어잖아. 대응. 네. 맞아? x 하나당 y 하나씩 대응되는 게 함수잖아. 그러면 내가 삼각함수를 하겠다며. 그러면 일단 삼각비 3개 불러. 사인,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 그리고 기본적으로 삼각비를 쓰려면 무슨 삼각형 필요해? 직각삼각형 필요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원 하나를 내가 탁 그렸어. 반지름도 1로 이쁘게 딱 할 거다. 이거 이름 뭐다? 무슨 원? 무슨 원? 단위원. 단위원을 하나 가져와서 내가 이 위에 무수히 많은 점 하나를 탁 하나 집었어. 그러면 이 점을 잡자마자 무조건 직각삼각형 하나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겠지. 맞아? 그러면 얘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배웠던 거 뭐야? 시초선으로부터 돌아온 동경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 지점을 표현해주는 각도는 얘일 거 아니야? 이거 이해 돼 안 돼?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을 탁 돌려서 여기서 멈췄어. 그럼 이만큼의 각도 하나가 정해지면 점 하나가 정해진다. 돼 안 돼? 돼 안 돼? 각도가 정해지면 점이 정해지고 그러면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진다. 돼 안 돼? 돼 안 돼? 되겠지?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그려지면 거기에서 포함되는 삼각비가 하나씩 정해진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아니 무슨 소리야? 이거 길이가 1이야. 맞아?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x라고 해 여기. 그럼 이거 뭐냐고 이거? 빗변분의 밑변 뭐야? 빗변분의 밑변이 뭐야? 뭔 사인이야? 코사인. 그러니까 얘 코사인 x 아니야. 빗변의 길이가 1이니까 내가 단위원 가져왔잖아. 맞아? 높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사인 x인 거 아니야? 맞지?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잘 봐. 각도가 하나 정해지면 점이 하나 정해지고 삼각형이 하나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사인과 코사인이 하나씩 정해진다. 맞아? 맞아? 맨 처음에 뭐 하나 정했어 내가? 맨 처음에 뭐 하나 정했어? 뭐 하나 정했어? 얘들아 맨 처음에 뭐가 하나가 정해져? 각도가 하나 딱 정해지면 그에 따른 점이 정해지고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삼각비가 만들어진다 했잖아. 출발 지점이 뭐 하나 정했다고? 각도 붙어있지. 그러니까 뭐야? 각도 하나당 점, 삼각형, 삼각비를 거쳐서 각도 하나당 사인 값 하나가 대응이 돼야 안 돼. 되겠지. 각도 하나당 코사인이 대응이 돼야 안 돼. 되겠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애들이 함수로서의 정의를 만족한다는 건 거야. 각도 하나당 하나씩 매칭이 되니까.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삼각함수라는 걸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사인 함수라는 건 뭐야? y는 사인 세타, y는 코사인 세타, y는 탄젠트 세타. 이러면 그냥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거야. 알겠지? 알겠어?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 그냥 삼각비에 y는 붙이면 함수인 겁니다. 알겠어? 대신에 각도에는 뭘 집어넣어? 60도가 아니라 뭘 집어넣어? 3분의 파이를 집어넣는다고. 호도법으로 표현된 라디안 걔네들만 넣는다고. 쉽게 말하면 파이로 표현된 각도만 넣겠다는 거야. 알겠니? 알겠지?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마지막이다. 자, 잘 봐. 내가 여기 점 하나를 탁 찍어 볼게. 그러면 자 이거 뭐라고 표현한다고? 코사인 x. 이거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면 얘 몇 콤마 몇이야? 코사인 콤마 사인 아니야? 이거 돼 안 돼? 되겠지? 이거 몇 콤마 몇이라고? 코사인 분의 사인이지. 돼 안 돼? 돼 안 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돌려서 점을 여기까지 왔어. 오케이? 그럼 이렇게 딱 이렇게 삼각형 그렸다고 쳐봐. 어쨌든 이거 가로 길이 얼마야? 코사인 이거 얼마야? 그럼 이거 뭐야? 코사인 콤마 사인이야. 맞아?
그리고 안 쓴 색깔 뭐 있어? 자,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그럼 얘도 뭐야? 코사인 콤마 사인이라 할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럼 잡으세요. 잘 봐라. 중학생 갑시다. 자, 1사분면 코사인 사인 둘 다 양수. 2사분면 누구만 양수? 양수, 음수. 양수, 양수. 오케이? 자, 3, 4분면 누구만? 둘 다 음수. 오케이? 누구만? 누구만? 지금 X좌표가 양수야? Y좌표가 양수야? 그러니까 얘가 양수, 얘 음수인 거잖아. 맞아? 그럼 정리를 해봐라. 1사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이 둘 다 뭐다? 양수다. 2사분면에서는 누구만 양수다? 사인만 양수다. 3사분면에서는 둘 다 음수고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그리고 우리가 3-2에서 했었던 하나를 안다. 뭐?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건 뭐분의 뭐야? 뭐분의 뭐야? 탄젠트는 뭐분의 뭐야? 아니, 탄젠트 뭐야? 자, 삼각형 이렇게 가져왔어. A, B, C라고 해볼게. 오케이? 탄젠트 뭐분의 뭐야? A분의 B야. 맞아? 맞아 아니야?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할 수 있어? C분의 A, C분의 B 이렇게 표현해도 돼? 안 돼? 되겠지? C분의 A가 뭔데? 뭔데? 코사인이지. C분의 B가 뭔데? 사인이지. 그래서 탄젠트는 무조건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까지. 둘 다 양수면 탄젠트는 어떻게 된다? 양수다. 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오케이? 둘 다 아니, 한쪽만 양수면 탄젠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다. 둘 다 음수면 탄젠트는 양수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양수면 탄젠트는 뭐다? 음수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1사분면에서는 삼각비 3개가 전부 다 뭐다? 양수다. 2사분면에서는 누구만 양수다? 사인만 양수다. 3사분면에서는 누구만 양수다? 탄젠트만. 4사분면에서는 누구만 양수다? 코사인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 올. 모두가 양수. 여기서 누구만 양수? 사인만. 여기는 누구? 탄젠트. 여기는 누구? 코사인. 그래서 이거 어떻게? 거기 써져 있다. 뭐라고 써 이거를? 얼싸안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어? 얼싸안고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요. 양수인 애들을 외우라는 거야. 올이니까 1사분면에서는 전부 다 양수잖아. 맞아 아니야? 얼싸안고라며. 그럼 여기는 뭐야? 사인만 양수. 탄젠트가 그냥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탄젠트는 3, 4분면에서 양수, 코사인은 4, 4분면에서 양수. 이해되겠니? 이걸 왜 외우라고 하냐면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잘 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뭘 하려는 거냐면 자, 13번 봐봐. 뭐라고 되어 있어? 13번 뭐라고 되어 있니? 뭐라고 되어 있어? 원점과 P 마3, 4 얘랑 원점에 대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그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해라 막 이런 말이 있잖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좌표평면을 딱 그려놓고 마3, 4가 어디 있어? 여기 있겠지. 맞아? 그러면 요 P에 대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그랬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해라 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 할 때마다 그림 그려서 헷갈리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잘 봐. 그냥 얘만 봐. 그냥 그 어떠한 부호도 신경 쓰지 말고 3,4래. 가로 길이 얼마야? 3이야. 세로 길이 얼마야? 4야. 빗변 얼마야? 5야. 그러면 사인은 얼마야? 부호 신경 쓰지 마. 사인 뭐야? 5분의 4지. 코사인 얼마야? 5분의 3이야. 탄젠트 얼마야? 3분의 4 이렇게 써. 그리고 나서 뭐만 봐? 사분면만 봐. 얘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야. 2사분면에서 누구만 플러스야? 그리고서 그냥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라고. 그림 그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외우라고 하는 거야 이거.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 여기선 탄젠트만, 여기선 코사인, 여기 전부다. 알겠니? 그래서 점을 주면 그냥 부호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일단 다절대값 붙여서 삼각비 3개 구해놓고 뭐 하라고? 점이 속해 있는 사분면에 따라서 부호만 지정해주면 돼. 이해되겠니? 이게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엄청 편할 겁니다. 알겠어? 알겠지? 자, 개념 자체는 사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자, 그 마지막에 보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라고 해서 2개 써있잖아. 맞아?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그냥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는 얘는 좀 중요한 거긴 한데 보이기는 되게 쉽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잖아. 맞아? 자, 사인은 뭐분의 뭐야? 사인 뭐분의 뭐야? C분의 B인데 제곱하라니까 뭐야? C제곱분의 뭐? B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뭐야? C제곱분의 A제곱이지. 그런데 이거 통분해 돼 있잖아. 그럼 C제곱분의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 근데 이거 어차피 뭐야? 직각삼각형이니까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쓰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랑 같아야 돼? 그러면 결국 뭐가 된다는 거야? 1이라는 거야. 이게 그냥 2개의 관계인 겁니다.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무조건 1인 거야. 2개의 각도가 똑같이 들어가면. 이해되겠니? 자, 기본 정의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함수의 정의를 내리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이게 문제로 어떻게 나온다는 거지 싶긴 할 거야. 알겠지? 근데 내가 아까 외워야 된다라는 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정리 한번 쭉 합시다. 맨 처음에 뭐 배웠어? 뭐 했어? 일반각이라는 걸 했어. 맞아? 일반각이라는 걸 했어. 일반각은 그냥 쉽게 말하자면 뭐야? 기준에다가 뭐만 곱해? 뭐만 더해? 뭐만 더해? 그냥 360도 곱하기 n만 해버리면 그만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를 호도법으로 바꿔버리면 모든 세타에다가 뭐만 더해? 360도는 몇 파이야? 파이가 뭐랑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360도는 몇 파이야? 그래서 얘를 호도법에 대한 일반각은 뭐야? 그냥 2n 파이 더하면 끝인 건 거야. 알겠지? 얘가 붙으면 일반각인 거야 그냥. 알겠어? 두 번째, 호도법 정의 막 이런 거 주저리 하면서 뭐 했어? 부채꼴에 뭐 호의 길이와 넓이를 했었지.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그냥 반지름과 중심각을 곱한다. 넓이는 어떻게 한다? 2분의 1 r 제곱 세타. 근데 얘가 외우기가 좀 애매하잖아. 잘 안 외워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2분의 1 rl 반지름과 호를 곱하라고요. 왜? r 제곱 세타에서 r 세타가 l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의 세타는 무조건 뭐로 표현됐을 때만? 호도법, 라디안으로 되어 있을 때만. 오케이? 세 번째, 삼각함수는 정의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각도 하나당 값이 하나씩 연결이 됐으니까. 그럼 그렇구나 받아들이시면 되고 우린 누구만 보면 된다고요? 각각의 사분면에서의 뭐? 부호만 보시면 된다고. 1사분면에서는 누구만? 전부다. 2사분면에서는 누구만? 사인만. 3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탄젠트만. A로 씁시다.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플러스라고. 오케이? 거기고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삼각함수의 관계라고 해서 2개. 첫 번째 뭐? 탄젠트는 뭐분의 뭐?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두 번째는 뭐?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얼마다? 1이다. 알겠지? 이게 끝이야. 오케이? 내가 오늘 숙제로 우리 왜 프린트 풀었었던 거 있지? 연산 연습하는 거. 그거 일단 푸는 거 보고 그거에다가 그 삼각함수 1번을 내줄지 프린트만 내줄지는 끝나기 직전에 알려줄 테니까 이거 무조건 집에서 헷갈리면 주말 동안 영상 올려주는 거 보면서 푸시면 됩니다. 알겠니? 얘는 크게 안 어려운 거야. 어색할 수는 있어도 어렵진 않아. 근데 미리 말하지만 이 다음 단원이 삼각함수의 그래프잖아. 그게 대수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잘 잡혀 있어야 돼. 그리고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내가 거의 3타임에 거쳐서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알겠지?